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철학TV의 해인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해인명리 왕초보 강의 중에서 오늘은 십성이에요. 십성 10가지의 성질 내지는 십성 별성자를 써가지고 10가지의 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용어야 한자로 써서도 별 의미가 없고 크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어지간 10가지의 어떤 성량, 성질, 어떤 뜻, 어떤 상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십성은 실제로 나중에 사주를 감정하고 풀 때 우리가 이제 사주를 통변한다고 그러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사주 푸는데 아주 기초가 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성의 개념을 잘 알아야, 그리고 이 십성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든지 어떤 상징성, 의미를 잘 알아야 사주를 잘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십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사주를 통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주 앞에 음양오행 원리에 대해서 쭉 해왔잖아요.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십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앞에 있는 기초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십성은 앞에서 공부했던 음양 오행의 어떤 원리에서 나왔거든요. 쉽게 말해서 음양 오행의 상극 상생의 원리에서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정말해서 이 십성은 우리가 이제 사주를 이렇게 사주팔자를 쭉 써놓고 그것을 오행으로 이렇게 다 바꾸거든요. 오행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자, 그것을 이제 오행 중에서 내가 태어난 날에 어떤 천간 오행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항상 본인의 본인.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월일시의 오행을 다 본다고 그랬죠. 그 오행을 이 십성으로 또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자축인묘진 소음이 신유 그거를 오행으로 바꾸고 그 오행을 또 이 오행의 상극 원리에서 또 십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십성을 머리에 두고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운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감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십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행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오행은 우리가 뭐뭐 있다고 했어요. 목, 화, 토, 금, 수 5가지의 성질이다 그러지. 목, 화, 토, 금, 수. 우리 이 세상 모든 것은 오행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오행 중에서 오행의 상생, 상극 원리를 배웠죠. 그죠? 자,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오행을 해서 이제 목이라고 보면은 이 목은 뭐예요? 우리가 사주 중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에 정한 오행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목인 사람도 있죠. 목인 사람도 있고, 화인 사람도 있고, 금인 사람도 있고, 토인 사람, 수인 사람도 있고, 다 있겠죠. 그죠? 목은, 간목 아니면은 을목으로 태어난 사람이 목이 되겠죠. 그죠? 자, 간목이든 을목이든 일단 오행사는 목이죠.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자, 목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십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금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수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화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토를 중심으로 해도 되는데,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만 가지고, 다른 걸 다 응용할 수 있죠. 그죠? 자, 목을 예로 든다 그러면, 이 목이란 것은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그러니까 나요, 나. 사주를 풀 때, 내가 목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이라는 오행이 있잖아요. 자,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뺑 돌아가면서 뭐가 있어요? 수, 금, 화, 토가 있죠. 그죠? 그리고 저기 또 같은 목이 있고, 그죠? 자, 같은 목은 빼놨어요.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행에서, 수는 수생목이죠. 그죠? 이 수는 나를 생을 해주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성은 오행의 생과 오행의 극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 목을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수라는 오행은 나를 생을 하죠. 그죠? 수생목.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생해주는 오행 중에서, 오행에는 2가지 성질이 나와요.
하나는 정인, 하나는 편인 해가지고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예. 그 나중에 이제 정인, 편인은 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 이거는 목생화. 이건 내가 생해주는 존재죠. 그죠? 내가 생해주는 대상. 이 대상은 하나는 상관, 하나는 식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도 또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죠. 그러니까 수에서 나를 생해주는 수가 정인, 편인, 내가 생해주는 대상이 상관, 식신. 이래서 오행의 생에서는 이게 두 개가 나오죠. 그죠? 하나는 정인, 편인, 하나는 상관, 식신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일,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은 뭐예요? 오행상으로 금극목이라고 그러죠. 금은 목을 극한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금극목, 나를 극하는 대상. 이 목은, 금은 나를 극하는 존재죠. 그죠? 나를 극하는 글자, 나를 극하는 오행은 하나는 정관, 하나는 편관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은 또 극의 원리에서 나온 게 또 뭐 하나 더 있죠. 그죠? 자, 또 하나의 이제 극하는 원리에서는 목의 입장에서 토는 목극토, 내가 극하는 거예요. 내가 극하는 대상. 그 대상은 하나는 정제, 하나는 편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나왔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왔죠. 그죠? 자, 두 개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상생, 상극이 아니고, 나하고 같은 목이죠. 그죠? 그래, 나하고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이건 극도 아니고 생도 아니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비화라고 그러는데, 비급이라고 그러는데, 자, 나하고 똑같은 목은 하나는 비견, 하나는 급제. 여기서 또 두 개가 나오죠. 두 종류가. 그래서 전부 합치가지고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오행의 상생하고 상극에서 총 8개가 나왔고, 오행의 비화, 나하고 같은 글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행의 비화죠. 그죠? 나하고 같은 글자에서 하나는 비견, 급제가 나왔어요. 이게 총 10개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십성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원리. 잘 아시겠죠? 그죠? 앞에서, 오행의 상생, 상극을 다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설명하면은, 바로 머리에 바로 딱 들어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10가지의 십성이 나오는 원리라고 보시면, 원리. 그런데 보면 여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 오행의 상생, 상극에서 보면은, 비화에서 각각 보면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그죠? 자, 이 두 가지 종류의 원리는, 자, 목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는 내를 생해주는 글자잖아요. 생을 해주는데, 하나는 정인이고 하나는 편인인데, 정인이라는 것은 오행 중에서 내가 만약에 목이 양목, 그러니까 음양이 이제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양의 목 같으면은 음의 수일 때는 이거를 정인이라고 그래요. 정인. 그러니까 음양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본래 음과 양이 달라야 서로가 유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발을 정자로 써가지고 정인. 나를 생해주는데 바르게 생해준다 해가지고 정인.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이게 하나는 양목이고, 편인은 음양이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인데 이게 양목일 때 이거는 양수예요, 양수. 그래서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 이 편은 정해하고 대비되는 글자죠. 그죠? 약간 뭐 치우칠 편자인데, 좀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도와준다. 내지 안 그러면은 약간, 감정이 실렸다. 내지, 공정할 때보다는, 이 발을 정자는 딱 바른 거잖아요. 공정할 정자잖아요. 그지? 발을 정자. 이 편자는 한쪽으로 치우쳤다. 뭐 이런 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음양이 이제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같은 것을, 음양이 같은 것을 생겨줄 때는 편인, 음양이 다를 때는 정인. 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자, 목의 입장에서 이제 화를, 생을 해주세요. 내가 생을 해주는데 이 화가, 음양이 다를 때는 상관이라고 그래요. 음양이 같을 때는 식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목의 양화는 양목의 음화는 상관이고 양목의 양화는 식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음양이 같으면은 식신, 음양이 다르면은 상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정편의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용어를 다르게 썼죠. 이게 나중에 용어가 뜻이 있거든요. 상관식신이라는 게 또 고유한 뜻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또 따로 정편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고유한 어떤 또 언어를 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 입장에서 내가 극할 때 극하는 대상이 토죠. 토인데 음양이 다를 때를 정제라고 정제, 음양이 같을 때를 편제라고 그래요. 편제. 편제. 편제는 재물 제자죠. 그죠? 예. 편제를 그러고, 또한 이 관도 마찬가지요. 금극목. 나를 극하는 글자가 음양이 같을 때를, 다를 때를 정관. 음양이 같을 때를 병관. 이렇게 해요. 병관. 예. 자, 이렇게 해서 8개 나왔죠. 그 다음에, 자, 이제 같은 목이죠. 목. 같은 목. 이제 비하는 같은 목은, 음양이 같은 것을 비견. 비견, 음양이 다른 것을 급제라고 해요. 급제. 그래서 여기서 또 2개 나왔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 그러다 보면 총 10개는 10개. 그죠? 이게 따지보면 뭐예요? 결국은 오행의 상생 상극 원리하고 음양이 그게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에서 구분도 되고 오행에서도 구분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음양 오행의 원리에서 나온 아주 엑기스적인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접어놓고 여러분 실제로 노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목 같으면 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를 생해주는 글자, 내가 생해주는 글자, 나를 극하는 글자, 오행, 내가 극하는 오행, 이렇게 딱 놨고, 한번, 이렇게 십성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금인 사람은 금을 중심에 놔도 되고, 자, 뭐 화가 있는 사람은 화를 중심에 놨고, 토인 사람은 토를 중심에 놨고, 수오행을 태어난 사람은 수오행, 자기의 태어난 오행을 가운데 넣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가운데 넣고, 내를 생해주는 오행, 내가 생해주는 오행, 나를 극하는 오행, 내가 극하는 오행, 나하고 같은 오행,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가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내 보세요. 이 도표를 하다 보면 이 도표가 전체에 돌아가는 게 다 어떤 이미지 내지 어떤 그게 떠오르죠.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중에 이제 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것도 극할 때 뭐 해도 다 어떤 또 원리들이 있거든요. 우선 이 기본적인 원리, 돌아가는 원리, 십성이 나오는 음양오행에서 나온 십성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모든 공부는 개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상황을 나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외운다고 되는 게 실제 아니거든요. 이런 공부는 절대 외워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개념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해를 가장 빨리 하는 거는 직접 내가 손으로 써보는 게 가장 좋아요. 내 몸으로 체득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행에 대해서, 십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성에 나온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첫째는 가장 중요하죠. 그죠? 자, 이제 그러고 이제 다음에는 이 각각 십성이 가진 뜻에 대해서 뜻 내지 어떤 함의 내지 어떤 상징성 등등에 대해서 한마디로 키워드거든요. 키워드에서 설명할 테니까 그것도 그 키워드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십성이 나오는 원리를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십성의 주 키워드를 또 이제 이해하고 아시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자, 이제 이번에는, 십성의 뜻, 함의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십성에는 여러 가지 어떤 뜻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육친 관계를 이해하는 게 가장 빨라요. 좋아요. 육친 관계, 즉, 어떤 사람 관계죠. 그죠? 육친 관계는 뭐예요? 부모, 형제, 뭐 친구, 뭐 등등 그지? 그쪽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십성을 개념을 이렇게 키워드를 처음에 익히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고 좋아요.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이제 확장해서 나가거든요. 이 그 십성의 어떤 뜻이라든지 이런 상징성을. 첫 번째 비견,
급제. 비견급제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행이 서로 같은 거라고 그랬죠. 내가 목인 경우에 목, 만약에 금인 경우에 금. 그래서 오행이 같은 거를 비견급제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두 개를 합쳐가지고 비급이라고 해요. 비급. 구체적으로 구분하면은 비견은 음양이 다른 거라고 그러죠. 다른 거. 나하고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것을 비견이죠. 비견. 이 견자가 어깨 견자예요. 내 어깨하고 나란히 한다는 것 같으니까 뭐예요? 나하고 동급이에요. 동급. 같다는 얘기죠. 그죠? 자, 나하고 동급은 뭐예요? 형제죠. 형제.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뭐 해석하면 동료 등등. 그러니까 나하고 인간관계에서 같은 동급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비견은 이게 음양이 같기 때문에 형제 중에서도 성이 같은 형제이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면 남자 형제, 여자면 여자 형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급제는 형제인데, 이거는 급제는 같은 오행 중에서 음양이 다른 게 급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양목이라 그러면은 음목이거든요. 형제이기 때문에 음양이 다르다, 성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동생에서 남자 같은 경우는 여동생, 만약에 여자 같으면은 남동생, 뭐 오빠 이렇게 성이 다른 형제, 이렇게 급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로 엄격히 말하면 이거는 뭐 위에 거는 동성 친구, 밑에는 이성 친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를 나중에 하다 보면 통틀어서 그냥 친구가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또 구분할 때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급제는 묘하게 만드는 글자가 보면은 급제, 재물을 급탈해 간다는 뜻이 있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경쟁자. 그러니까 내 재물을 급탈해 가는 존재가 이 급제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다를 때는 어떤 재물을 보면은 그 재물을 경쟁적으로 급탈해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급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 경쟁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거를 두 개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의 주체성이에요. 예, 주체성 내지 어떤 자아, 뭐 이런 고집, 아집, 뭐 이런 쪽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 이거는 성향적인 이야기인데, 왜냐면 나하고 오행이 같기 때문에 내가 목인 경우에 같은 목이니까 내의 주체성 내지 어떤 고집, 아집을 강화시킨 쪽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체성적인 어떤 그런 또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급이나 급제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 물론 급제는 좀 경쟁심이라는 뜻이 조금은 좀 달라요. 예. 근데 그거는 아직은 구분하기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정인, 편인 있는데, 자, 정인, 편인이 뭐였어요? 인성은 이걸 인성이라고 그러죠. 인성 내지 인수라고 그러는데,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라죠. 오행. 근데 그 중에서 음양이 다른 것을 정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육친 관계에서는 어머니, 친모,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친모, 그래서 정인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나한테 이게 아무 조건 없이 생을 해주는 존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윗사람, 내 윗어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편인은 나를 생을 해주는데 음양이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는 약간은 조건부 생이라고 그러죠. 조건부 생, 어떤 감정적인 생, 감정이 맞으면은 해주고 안 맞으면 안 해주는 이런 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친모에 비유해가지고 계모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좌우지간 지금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쪽에 또 의미가 있는데, 주로 인성은 정인이나 편인이나 관계없이 인성은 기본적으로 문서예요. 문서. 그 다음에 어떤 공부, 어떤 시험 이런 쪽이죠. 이 인자가 도장 인자죠, 그죠? 예, 도장 어떤 자격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도장 인자니까, 그래서 문서에 해당되기도 하고 공부에 해당되기도 하고 시험에 해당되기도 하고, 예, 그런 또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상관. 상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을 해주는 대상이라고 했죠, 그죠? 내가 목인 경우에는 생을 해주니까 화, 그 상관인데, 그 내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 없이 주는 거거든요. 상관인데 이거는 이제 여자인 경우에는 이 상관이나 식신이 다 자식에 해당하거든요. 육친상으로. 자, 자식인데 상관은 아들에 해당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음양이 다르거든요. 상관은 내가 생을 해주는데 내가 양이면은 상대방이 음인 거예요. 내가 음이면 상대방이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이 음양이 다르면 아들이죠. 그죠? 예, 음양이 같으면 딸이죠. 그죠? 예, 딸은 식신. 예, 요거는 보면은 다른 거는 다 정편을 붙여가지고 해놨는데, 이게는 상관, 편, 식신하고 이렇게 어떤 한자의 어떤 글싹 특성이 있죠. 그죠? 나중에 이거는 이제 공부하게 되면 안 돼. 상관, 관을 상하게 한다. 이 재밌죠. 그죠? 이제 관을 상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직 그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고, 좌우지간, 내가 생을 해주는데 음양이 다른 것, 육친상으로는 자식, 여자 입장에 봐서는, 그 다음에 식신은, 음양이 같은데, 딸. 상관이나 식신은 그 외에 어떤 재능, 끼,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끼, 어떤 재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거든요. 뜻이니까. 여기까지는 알고 계세요. 자, 다음은 이제 정관, 평관. 관은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내를 극하는 글자, 존재. 예를 들어서 내가 목 같은 경우는 금은 나를 극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정관은 음양이 다르면서 나를 극할 때. 그래서 이거는 남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는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 중에서도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딸. 평관은 자식 중에서도 음양이 같기 때문에 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빠지는데, 정관은 여자 입장에 봐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내지 남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정관, 평관이 다 마찬가지. 물론 나중에 구분하게 되면 정관이 본래 정남편이고, 이건 뭐 애인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직 그까지는 들어가지 말고, 그냥, 정관, 평관이 그냥 남자, 남편, 여자한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큰 의미로서는, 요 관이죠, 관. 관은 뭐예요? 우리가 관직. 옛날로 말하면 벼슬 하는 관자죠. 그죠? 관이니까 관직. 좀 더 확장하면 뭐 직장, 직업. 이게 직장, 직업, 관직과 관련된 어떤 글자입니다. 이게 정관, 평관이라는 게. 자, 다음은 이제, 정제, 편제. 정제, 편제는 재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극하는 존재 상대방. 내가 목인 경우에는 토, 목극 토. 토가 정제, 편제인데, 음양이 다를 때를 정제라고 그러고, 음양이 같을 때를 편제라고 그러는데, 정제는, 그러니까 이 제는 기본적으로 내가 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친적으로는 아버지, 부친에 해당돼요, 부친. 그래서 편제가 친부고, 정제는 계부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죠? 요번에 구분해놨는데, 일단 이렇게 구분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계부는 또 고모에 해당됩니다. 아버지의 형제가 아니죠. 그죠? 음양이 다른 거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존재는 아버지, 부친이고, 부친과 같은 동급에 있는 형제간, 삼촌도 되고 다 됩니다, 여기는 삼촌도 되고, 고모도 되고, 나중에 확장하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 물질이에요, 물질. 내가 그걸 하기 때문에 이게 물질인 거예요. 물질이고, 이게 또 이제 남자 입장에 봐서는 이게 처입니다, 처. 또 내지 많은 여자. 여자를 통틀어서 그냥 말할 수도 있고, 뭐 애인. 우리가 그냥 엄격히 구분하면 정제는 처, 편제는 뭐 애인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상황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자 입장에 봐서는 이 재물과 돈과 재물이죠. 재물과 여자가 같은 존재라는 것, 같은 의미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십성에 대해서 육친을 가지고 우선 구분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중요한 키 포인트, 그죠? 비급은 주체성, 주관, 어떤 자,
뭐 경쟁심 이런 게 해당되고, 이 인성은 문서, 어떤 공부, 시험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상관은 기본적으로 어떤 재능, 끼, 어떤 기술 이런 쪽에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정관평 관성은 관직, 직장, 직업과 관련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제, 편제는 재물과 관련된 어떤 물질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하나는 용량, 하나는 입력, 출력, 기억, 저장 이래 놨죠. 이거 하나는 컴퓨터를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선한 건데요. 자, 이 컴퓨터를 비유하자면은 이 비경과 급제는 나하고 같은 존재, 나하고 같은 기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보면 이게 용량이라고, 용량. 컴퓨터 용량이 얼마나 크냐 할 때, 이 비경과 급제는 용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인과 편인, 인성은 컴퓨터라 볼 때는 입력 기능, 입력. 그러니까 받는다고 했잖아요. 나를 생을 해주니까 내 입장에서는 수용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 봐서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인 경우에는 수가 나를 생을 해주니까 내 목 입장에서는 수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입력을 하죠. 입력, 그죠? 지식이나 지혜 입력하죠. 그죠? 어떤 데이터나 자료 등을 입력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입력을 했으면 출력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상관이나 식신에 해당하는 이 글자는 기본적으로 출력 기능, 출력을 의미합니다. 예. 이게 뭐지? 상관이나 식신은 뭐예요? 내 입장에 봐서는 이 기운을 바깥으로 빼낸다고 그랬죠. 그죠? 준다고 그랬죠. 그죠? 주기 때문에 컴퓨터로 봐서는 이걸 출력 기능에 비유해서 출력. 바깥으로, 어떤 자료나 어떤 정보를 빼내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재능이나 끼가 되겠죠. 그죠? 사람으로 말하면. 다음은, 정관. 정관은 컴퓨터로 말하면 기억 기능, 기억. 요건 요까지 말하고 계셨죠. 이 관인 정관은 기억에 해당, 기억. 컴퓨터가 보면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본래 입력을 받아가지고 본래 저장을 하고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정관은 기억에 해당하는 글자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제, 재성이죠, 재성. 재성은 저장 기능이라고, 저장 기능.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용량 입력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어떤 정보를 받으면은 그거를 저장을 해가지고 그걸 기억을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출력을 시키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요 개념을 가지고 어떤 십성의 어떤 주요 키워드, 어떤 중요한 어떤 뜻을 내지 어떤 함의를 딱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확장해 나가거든요. 여기서 비견 급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분화되면서 확장돼 나갑니다. 마찬가지 정인이나 편인도 마찬가지고 쭉 있거든요. 상관도 마찬가지고 우선에 그걸 한꺼번에 다 하려면 너무 많고 그런 초급때는 하기 좀 힘든 내용들이니까 일단 요거는 여기 기초 과정에서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요 정도만 알면은 사주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십성에 대한 원리하고 나오는 원리하고 그 다음에 십성의 키워드, 특히 육친과 관련된 키워드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키워드 한두 가지를 했죠. 그죠? 요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익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해가지고 머릿속에 내지 가슴 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이제 요 십성을 알게 되면은 어느 정도 사주가 이제 말을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게 이렇구나. 내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인이 있네. 아, 이거는 모친이라고 그랬지. 아, 그러면 모친이 나하고 지금 어떤 관계에 있구나. 나한테 어떤 이렇게 사주 구조에서 그지? 어떤 관계성을 보게 되죠. 만약에 편제가 있으면 편제는 아버지 부친인데 이게 또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분들 봐지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 자식에 관한 관계 등등. 여기 보면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오고, 장인, 장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겠죠. 너무 이렇게 확장해놓으면 헷갈리가 안 되니까, 지금 요까지만 아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만 아셔도, 십성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거의 한 8, 90%는 알게 된 거거든요. 나머지는 굉장히 지엽적인 건 아니지만은, 좀 확장해 나가니까, 요 개념만 잘하면 그다음부터 확장해 나가기 쉬워요.
자, 오늘은 이제 십성의 원리와, 그 다음에 십성의 큰 뜻, 함의, 키워드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이나, 사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까지 이제 아시고 차츰 따라오시면은, 이 강의가, 기초 강의가 끝날 쯤 되면은, 이제 본인 사주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뭐라 그러지 제가? 적선. 네, 감사합니다.